바닥까지 내려와서 턴어라운드 하는 그 일사분면에서 발생한 장대 양봉을 보고 우리가 들어가야 되고, 물려도 살아날 수 있는 종목을 먼저 매수를 해야 된다. 주식을 모아가는 것보다는 실현이익을 모아가야 된다. 자, 그럼 한국 시장에서 워렌 버핏처럼 진짜 큰 돈을 벌 수 있는 방법 같은 거 좀 있을까요? 당연히 있죠. 우리나라 시장이라고 뭐 모든 사람들의 그 꿈과 희망을 저버리는 건 아니죠. 본인들이 열심히 양보하고 노력하고 공부를 하면은 한국에서도 얼마든지 그 워렌 버핏과 같은 큰 돈을 벌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분들이 이제 중장기 투자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제가 이제 이렇게 경험상 보면은 말이 중장기 투자지 실질적으로는 단기 투자를 많이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그 우리나라 시장에서 알맞는 그 단기 투자, 많은 분들이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방법을 통해서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실질적으로 우리나라는 이제 미국 시장하고 달라서 미국 시장은 중장기적으로 경제가 꾸준하게 상승하는 그런 시장이고, 주가 지수도 장기적으로 꾸준하게 우상향하는데, 우리나라는 뭐 계속 박스 P로 일정한 밴드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 투자가 실질적으로는 굉장히 힘들다. 그래서 우리 한국 시장에 맞는 그런 투자 방법을 갖춰오고 이만되면 얼마든지 우리가 벌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제가 그런 그 방법을 하나씩 한번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나라에서 대형 불량주 중장기 투자 진짜 믿고 할 수 있나, 이거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10년 전 가격하고 비교해 볼 때 삼성전자는 그래도 122% 올랐어요. 더블 이상 올랐죠. 그리고 포스코 홀딩스도 65% 이렇게 올랐습니다. 그러나 한국전력, 국민들의 그 전력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전력은 38%, 신한지주도 10% 이상 떨어졌죠. 삼성증권도 30% 이상 떨어졌습니다. 삼성화재는 15% 올라갔고, 신세계도 6% 떨어졌죠. 롯데주주는 뭐 엄청나게 떨어져서 59%가 떨어졌죠. 2012년에 비해서. 그리고 LG는 34% 올랐고, 현대차도 13% 떨어졌습니다. 이마트는 무려 67%가 떨어지고, 대한항공은 38% 오른 반면에 아시아나 항공은 60% 이렇게 떨어졌다. 삼성전자 말고는 뭐 대부분 굉장히 안 좋은 성적이죠. 이런 상황인데 과연 대형 우량주 우리가 믿고 투자할 수가 있겠나. 실질적으로 인플레이션 감안하면 반토막 났고, 더군다나 아파트 가격 상승을 감안하면 반의 반토막 실질적인 가치가 낮다고 봐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나라는 이 대형 우량주만 믿고 중장기 투자하기가 미국 시장하고 틀려서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그 개인 투자자들이 정말로 지금 그 어려운 상황이,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 형태가 굉장히 거의 뭐 비슷한 꼴인데, 이런 투자 형태 때문에 결국은 돈을 조금 벌다가 한 번에 왕창 말아먹는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예시를 들었는데, 에코프로입니다. 이거 에코프로 종목명을 안 썼는데, 2020년에 예를 들어서 10,000원에 샀다. 그러면은 이때는 적은 돈 100만 원 갖고 시작해요. 그러다가 이게 한 30% 남으면 팝니다. 그래서 이익을 남겼죠. 또 이제 좀 지나고 보니까 이게 가격이 한 5만 원 정도 됐네. 그러니까 이제 그때 또한 금액을 늘려서 진짜 가나 보다. 그리고 이제 300만 원어치 삽니다. 그리고 이제 한 30% 남으면 또 팔아요. 그러다가 지나다 보니까 2022년에 그 보니까 10만 원이 넘었네. 그래? 이게 이제 좀 해봐야 되네. 진짜 가나 보다. 그리고 이제 뭐 사람들이 뭐 자꾸 이게 뭐 100만 원 간다, 400만 원 간다, 뭐 이러니까 이제 들썩들썩 해갖고, 또 이제 이때는 1,000만 원으로 늘려서 했다가 또 30% 남겨요. 이런 스타일로 쭉 하면서 30%씩 남기고 팔다가 이제 마지막에는 50만 원권 올라오면 1억, 80만 원대는 2억, 또 한 140만 원, 150만 원이 최고 가격이죠. 140만 원, 100만 원 넘어서는 4억 이렇게 돼갖고, 이 5억 이상
50만 원 이상일 때 1억일 때부터는 자기 돈이 부족하니까 또 빚을 냅니다. 그 신용을 쓰고 돈을 끌어오고 이래서 이제 자기 빚 5천만 원, 자기 돈 5천만 원으로 하고 또 2억을 투자할 때는 여기서 번 돈이 있으니까 자기 돈 8천만 원에 빚 1억 2천 이렇게 해서 또 남기고 팔죠. 마지막에는 또 여기서 버는 돈까지 다 합치고 빚까지 내서 자기 자본 1억 4천하고 빚 2억 6천 이렇게 내서 이제 4억 원을 왕창 투자를 하는 거죠. 옛날에 2020년도에는 100만 원 투자했던 게 뭐 4억 원으로 이렇게 엄청 늘어납니다. 근데 이게 요새와 같이 조정을 확 받으면은 확 떨어져서 고점 대비 30% 손해만 나도 1억 2천만 원이 손해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동안 몇 년 동안 쌓아왔던 이익이 1억 1,200만 원인데 한순간에 1억 2천만 원을 날리게 되는 거고 35%를 만약에 자기네가 내가 산 가격보다 떨어지게 되면 완전히 깡통을 차는 자기 자본까지 다 날리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죠. 그러면서 처음에는 조금씩 하다가 자기 자본으로 하다가 끝에 가서는 진짜 간다. 이게 정말 가네. 뭐 400만 원 된데 800만 원 된데 정말 가나 보다. 이러면서 이제 해가지고 빚도 끌어쓰고 그 신용 왕창 쓰고 그래가지고 이제 최근 뭐 신문 기사에도 보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하신 분들이 많은 거로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이런 투자 형태에서 한국 분들은 좀 벗어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려야 되겠어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되냐? 이거 보면은 발상을 좀 대전환으로 해야 된다. 코페르니쿠스적인 발상으로 발상을 대전환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전과 같이 그 몰빵, 조급 이런 거에서 좀 벗어나서 생각을 바꿔가지고 이게 내가 사면 오른다. 이런 개념보다 일단 내가 사면 떨어진다.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에 그 유명한 격언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사면 떨어지고 내가 팔면 오른다. 네. 많이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면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제가 물살종이라고 표현했는데 물려도 살아날 수 있는 종목, 최소한 원금을 건질 수 있는 이런 종목 위주로 우리가 사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되고 손절이 필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대한민국의 모든 주식책에는 손절을 얘기하지 않은 책이 없다고 할 정도로 손절을 얘기하고 있어요. 네. 저 또한 손절을 많이 했고 저 또한 그 2019년 2월 말에 하루에 5억 4천만 원을 손절했어요. 그리고 누적 손절액이 11억이 넘어요. 그렇게 많은 손절을 했는데 이렇게 손절을 해갖고는 그 손절한 돈 이상으로 벌 수가 없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무손절로 나가야 되겠다. 주식시장의 변동성을 우리가 이길 수가 없죠. 그래서 무손절 원칙을 생각을 바꿔야 되겠다. 그리고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거는 이제 세력의 영역이고 그 우리가 살짝 세력에 들어온 거를 확인을 하고 네. 그래서 세력에 들어온 거를 확인하고 약간 비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고 또 세력을 우리가 나쁜 놈, 뭐 내 돈을 털어가는 나쁜 X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세력을 증오하기보다는 세력을 어떻게 했으면 이용해서 돈을 벌 건가 이거를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세력이 큰 돈을 넣은 것을 확인을 하고 세력과 함께 들어가서 세력보다 먼저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식 투자자들의 대부분의 주식자들이 이제 몰빵을 하죠. 몰빵 하다 보면 자꾸 몰빵이 됩니다. 처음에는 분산 투자 책에서도 하라니까 분산 투자하다가 점점 몰빵이 되죠. 그러는데 철저하게 분산하고 분리하고 분할해야 된다. 공격보다는 방어 위주로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뭐 그 2차 전지, 포스코, 또 초전도체 뭐 이런 종목에 들어가는 거는 방어보다는 공격 위주로 그렇게 주식 투자를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주식자들이 또 생각해야 될 거가 우리는 자꾸 종목 한두 개 이런 거에 메모리 돼서 2차 전지주, 뭐 초전도체주 뭐 이런 거 자꾸 쫓아 들어가거든요. 옛날에 뭐 게임 엔터주, 뭐 가상현실, 뭐 바이오주, 뭐 언택트 뭐 이렇게 자꾸 그런데 몰입이 돼서 들어가는데 그런 투자자 입장이 아니고 좀 폭넓게 시야를 넓혀서 자본가 입장에서 해야 된다. 그래서 기다리면서 돈을 버는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목도목을
먹고 또 먹고 계속 티끌 모아 태산하는 식으로 주식을 운영을 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가 개인 투자자들이 중장기 투자를 위장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단기 투자를 하고 있죠. 그래서 단기 투자로 복리의 마법을 시연하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워런 버핏이 그 중장기 투자 철학을 하면서 연 19%의 수익률을 내서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됐는데 우리도 한국 시장에서는 그렇게 못하니까 단기 투자를 그거를 구현을 하면서 복리의 마법을 시연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어요. 그래서 이 내가 사면 오른다에서부터 내가 사면 떨어진다. 이거를 우리가 먼저 인정을 하고 들어가야 돼요. 그러려면은 종목을 매수한 후 주가 흐름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우리가 종목을 매수하자마자 바로 급등하거나 그리고 내가 산 가격보다 고가나리하면서 이렇게 좋은 현상을 보일 확률은 사실은 1, 20%도 안 되죠. 1, 20%도 안 되고 대개의 경우는 10%, 20%, 30% 어떤 경우에는 반의 반토막 나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그리고 바로 내가 사자마자 뭐 폭등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런 경우보다는 물려서 1개월, 6개월, 12개월 또 1년 이상 이렇게 물리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 그래서 우리가 이 좋은 경우보다는 여기 박스에 쳐놓은 그 안 좋은 경우를 가상하고 주식 투자를 해야 된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대비책도 나오고 우리가 떨어졌을 때 그 당황하지 않고 대책을 세우면서 이익을 실현하고 무사히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시장에서 살아남으면서 돈을 벌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거를 알아보면 일단 주식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뭔가 무기가 있어야 된다. 그러려면 양날개가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로 물살종이라고 그래서 물려도 살아날 수 있는 종목을 먼저 매수를 해야 된다. 물려도 내가 사면 떨어지고 내가 팔면 오르는데 내가 사자마자 물려도 살아날 수 있는 종목을 먼저 매수해야 되고 또 암만 기다려도 우리가 고점에서 OCI 종목 같은 거 우리가 고점에서 암만 좋은 종목도 고점에서 사면은 이게 살아서 원금이 될 확률이 거의 돌아올 확률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OCI도 10년이 넘도록 8, 90%가 빠져서 있는데 기다려도 돈을 버는 기다리면서도 돈을 슬슬 버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어요. 그래서 먼저 물려도 살아날 수 있는 종목을 매수하려면은 먼저 그나마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오직 믿을 수 있는 거 아무도 주식시장에서는 나 말고는 다 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나마 믿을 수 있는 거는 세력이 넣은 큰 돈이다. 세력이 새로 자기가 물량을 실어서 팔고 나오려고 넣은 큰 돈, 그것만이 우리가 믿을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력은 우리보다 정보력과 자금력, 판단력, 주식에 대해서 너무 잘 알죠? 그런 세력이 어떤 종목에 수십억, 수백억, 수천억을 넣을 때는 이거를 털고 나갈 수 있다. 이익을 내고 나갈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어야 들어오거든요. 우리가 생각해보면 자기 돈 수백억 넣는데 그런 자신감이 없이 물린다고 생각하면 세력이 큰 돈을 넣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세력이 큰 돈을 넣은 거를 자신감이 있는 거를 그걸 믿고 들어가야 되고 또한 세력은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 결코 손해를 안 봅니다. 어떤 상장 폐지 당하는 경우 말고는 거의 손해를 안 보고 나와야 되죠. 그걸 원칙으로 하고 있고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력과 같이 진입을 해서 큰 돈을 넣은 거를 보고서 세력과 같이 진입을 해서 세력보다 빨리 나와야 된다. 빨리 나와야 되죠. 그래서 그 초기에 진입을 해야 되죠. 그래서 두 번째로 보면은 그래서 우리는 좋은 주식이 아니라 팔릴 주식을 사야 돼요. 주식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통업입니다. 그래서 물건에 가공 없이 물건을 팔아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산 가격보다 누가 더 높은 가격에 사줘야 되거든요. 우리가 에코프로나 에코프로비엠이 나쁘다는 주식이 아니고 그 주식 자체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은데 단지 내가 산 가격이 문제가 되는 거죠. 내가 산 가격이 주식 에코프로 이런 거 10만 원, 20만 원 할 때 사신 분들은 전혀 문제가 없어요. 전혀 문제가 없는데 이제 높은 가격 100만 원 이상 140만 원, 50만 원 이때 사신 분들이 문제가 되는 거죠. 제가 실제로 어떤 분을 한번 그 레스토랑에서 만났는데 자기가
삼성전자를 96,800원에 샀다는 거예요. 네, 그런 사람을 실제로 만났습니다. 그리고 물타기 했는데 아직도 평단가가 8만 원대 중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삼성전자 얼마나 좋은 주식입니까? 근데 팔질 못하고 있는 거죠. 그렇듯이 우리가 이렇게 팔릴 주식을 사야 된다. 네. 그리고 그러려면 무엇보다 고점에서 발생하는 그런 주식에 들어가는 것보다 바닥까지 내려와서 턴 오라운드 하는 그 일사분면에서 발생한 장대 양봉을 보고 우리가 들어가야 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격보다는 방어 위주로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해야 된다. 너무 공격 위주로 초전도체 관련주들이 얼마나 하루에는 상한가 가고 하루에는 하한가 가고 뭐 이런 상황이죠. 오늘도 뭐 하한가 무더기 같은데, 우리가 그런 종목에 진입을 했다가는 나와의 그 피와 같은 내 가족의 생명이 달린 그런 돈이 팔 기회도 없이 다 날아갈 수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물려도 원금은 최소한 건질 수 있는 그런 종목을 매수해야 되고, 또 기다리면서 돈을 버는 시스템을 구축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무조건 주식은 기다림의 미학이라고 했는데 마냥 기다릴 수만은 없어요. 그냥 그 조금씩이라도 벌면서 기다려야 우리가 지루한 시간을 이기면서 그 기다리고 티끌모아 태산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분산하고 분할하고 분리해야 된다. 몰빵은 절대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종목을 포트폴리오를 10개 종목, 1개 종목으로 집중하지 않고 10개 종목으로 이렇게 매수를 하고, 계좌도 4계좌로 분할하는 거를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 10개 종목도 한 번에 다 매수하는 게 아니고 그 4번에 나누어서 분할해서 매수하는 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매수할 때마다 모두 40번에 나누어서 매수하니까 전체 포트폴리오의 2.5%를 비중을 매수해야 되고, 수익도 한 번 할 때마다 10% 많이 먹는 게 아니고 10%만 이익을 내고, 무거운 종목, 삼성전자와 같은 무거운 종목은 5%만 이익을 내고 내야 되고, 또 항상 예약 매도를 걸어놔야 된다. 10%에는. 왜냐하면 요새는 주식시장의 변동이 심해서 순식간에 올라갔다가 순식간에 내려가는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항상 예약 매도를 걸어놔야 되고, 기회적으로 매매를 해야 된다. 내가 매수한 가격보다, 내가 매수한 종목이 내가 매수한 가격보다 뭐 20, 30% 이상 빠지면은 두려워서 분할 매수를 못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런 두려움을 이기고 기계적으로 매매를 해야 되고, 또 현금을 항상 20% 이내로 보유해야 요새와 같은 유가가 폭락할 때 더 추가로 살 수 있는 여력이 생기고, 신용을 총 신용잔고의 28% 이내에서 이렇게 운영을 해야 된다. 제가 코로나 사태 때 2020년 3월에 그 3월 달에 3억 5,600만 원을 손절을 했는데, 그때 그렇게 손절하게 된 이유가 신용을 많이 쓰는 바람에 그렇게 손절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때도 제가 이제 그때 경험상 보면 신용을 전체 총잔고의 24% 이내로 썼으면 반대 매매 이런 거 안 당하고 손절을 안 했어도 되는 건데 그렇게 됐구나. 그래서 그 뒤에는 뭐 요새는 신용도 잘 안 쓰지만 항상 24% 이내로 운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매수 타점을 오르막 일사분면에서만 사야 됩니다. 이렇게 주가는 항상 오르내리 하죠. 우리가 과거에 바닥 대비 10배 이상 오른 종목도 꼭지에서 또 내려서 원래 바닥까지 내려온 다음에 다시 돌고, 이런 경우를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오르막일 때 사야 되죠. 이렇게 2, 4분면, 3, 4분면 이 꼭지에 사는 거죠. 지금 에코프로 같은 거, 에코프로 BM 들어가게 되면 이 뒷폭탄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그 내리막 여기서 사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이렇게 이 꼭지 고점에서 사면 안 되고, 저도 옛날에 고점에서 많이 사는 바람에 왕창 물려가지고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9년 2월에 5억 4천만 원 하루에 손절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철저하게 1, 4분기 오르막 기다리다가 턴 어라운드 될 때 다시 사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1, 4분면에서 이 발생한 장대양봉이라는 건 세력이 큰 돈을 넣은 봉우리죠. 이런 봉우리는 신의 축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런 1, 4분면에서 발생한 장대 양봉은
그야말로 시장의 암호 신호 단서죠. 이제 세력이 들어왔다. 앞으로 가격이 계속 올라갈 거다. 물려도 살아날 수 있다. 이런 신호, 암호 단서고 추세가 전환되는 거죠. 이런 거는 꼭 랭커 차트를 보면 우리가 바닥에서 턴어라운드 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 급소죠, 급소. 그리고 황금알을 낳는 황금 거위입니다. 그리고 들어가고 나가는 시점을 알려주는 도구이자 귀준이 되는 거죠. 그리고 시장에서 아까 제가 좋은 주식이 아닌 팔릴 주식을 사야 된다 그러는데, 팔릴 주식을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최적의 완벽한 타이밍을 일사분면에서 발생한 장대 양봉을 우리가 기다리는 거죠. 이거는 신의 한 수고 선물이고 축복이다. 제가 이렇게 명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런 거를 하려면 아까 양날개가 물살종, 물려서 살아날 수 있는 종목하고 기다리면서 돈을 버는 시스템이라고 했는데, 이 시스템을 구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자기 시각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코페르니쿠스적인 발상 전환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코페르니쿠스적인 발상을 전환을 해서 우리가 개별 투자자가 아닌 그 자본주의 입장에서 전체 내 돈을 관리해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려면 제가 이 축구구단 운영하는 거하고 주식 투자 운영하는 거하고 보니까 스타일이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게 비교표를 만들어 놨는데, 축구구단도 구단주의 입장이 되면 선수, 내가 손흥민처럼 이렇게 지성룡처럼 혼자 뛰는 선수가 아닌 구단주 입장에서 우리가 봐야 되고, 주식 투자도 투자자가 아닌 자본주 입장에서 전체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되겠다. 그리고 축구구단에서는 개인 플레이하고 팀 플레이를 조화를 시켜야 되죠. 아무리 손흥민 선수가 잘해도 혼자 다 뛸 수는 없으니까, 마찬가지로 주식 투자도 개별 종목에 대한 종목과 전체 잔고가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최근에 어떤 그 유명한 분이 자기 계좌를 오픈하면서 8개 종목에서 분산 투자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분 같은 경우는 분산 투자가 아니고 거의 한 종목에 몰빵인 개념이다. 왜냐하면 주가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종목만 사셨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개별 종목에 투자한 거나 마찬가지죠. 분산 투자가 전혀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축구구단도 공격과 수비를 균형을 이루어야 되죠. 마찬가지로 주식 투자도 몰빵을 하지 말고 분할 매수하고 비중을 조절해야 됩니다. 그리고 축구구단도 우수 연수를 영입해야 되듯이 좋은 종목을 우리 주식투자도 선정을 해야 되고, 축구구단이 우수 선수인지 영입을 했는데 선수를 잘못 영입한 경우도 많아요. 네. 근데 우리 주식투자도 좋은 종목인지 알고 샀는데 나쁜 종목인지가 굉장히 많죠. 그리고 축구구단도 부상 선수가 자주 발생해요. 우리 이 주식 투자도 하다 보면 뜻하지 않게 급락 폭락하는 주식이 엄청 많이 생기죠. 그리고 축구구단도 하다 보면 약물 중독 등으로 선수가 퇴출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우리 주식 투자도 상장 폐지, 적자, 횡령 등에서 상장 폐지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식이 급락 폭락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는데, 그 축구구단도나 야구 선수도 보면 유현진 선수 같은 경우도 부상 나가면 갑자기 시즌 아웃 되지 않습니까? 최근에 다시 복귀해서 1승을 거뒀던데, 그런 경우에 대비해야 되겠다. 그런 경우 이제 그 선수들의 사기 저하, 또 종목들의 그 하락, 이런 게 지속되죠. 그리고 축구구단도 축구 시장이 침체될 수가 있어요. 주식 시장도 침체가 항상 순환적으로 옵니다. 그리고 축구구단도 부상 선수 회복 시간이 필요하죠. 유현진 선수도 400 며칠 만에 복귀했다 그러는데, 주식 투자도 한번 물리면 회복하는데 시간이 필요하죠. 그리고 그 사이에 다른 종목들이 이익을 실현해야 되고, 그러면서 손실을 최소화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익을 누적하면서 주식시장에 남아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우수한 수익률로 연말 손익을 마감을 해야 되죠. 그래서 그 축구구단도 이익을 지속적으로 내는 구단이 돼야 되듯이, 우리 주식 투자도 이익을 지속적으로 내는 주식 투자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경제적 자유를 달성을 해야 되겠다. 축구구단도 재정 자립을 해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처럼 그렇게 영원히 갈 수 있는 축구구단이 되는 것처럼, 우리 주식 투자도 경제적 자유를 달성하면서 주식 투자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어요. 그래서 이러한 그 시장을 이기는 계좌 관리를 우리가 해야 되죠. 그래서 아까 그 종목을
모두 10개로 나눠서 한 종목도 4번에 나눠서 이렇게 사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좌도 4개로 오픈해서 우리가 10개 종목을 한 번에 사는 게 아니고 4번에 나눠서 사는데 그거를 4번에 나눠서 살 때 처음에 원 매수가를 100, 그리고 한 번 떨어지면 90, 또 20% 떨어지면 80, 그 다음에 이제 또 떨어지면 70% 수준이 되면 사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두 번째 종목을 살 때는 이 4계좌에서 첫 번째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4계좌에서 그 100일 때 사고, 또 3계좌에 또 10% 떨어지면 3계좌에서 90, 그리고 또 10% 떨어지면 2계좌에서 80일 때 사고, 1계좌일 때 70일 때 사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만약에 40번을 다 산다 그러면 평균적으로 각 계좌마다 매입가가 85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뭐가 좋냐? 이런 거가 보면은 결국은 시장은 항상 IMF도 오고 금융위기도 오고 코로나 사태도 오기 때문에 폭락하는 경우가 발생하죠. 이렇게 폭락할 때는 시장이 50% 하락할 때 한다고 하더라도 내 계좌는 35%밖에 하락을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든지 버틸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어요. 그래서 4계좌 4분할을 이제 여러분들한테 권해드리고, 종목도 10개로 나눠서 4번에 나눠서 이렇게 분산하고 분할하고 분리하는 투자를 해야 우리가 안정적으로 이익을 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수와 같이 이렇게 10개 이상 종목을 4번에 나눠서 움직이다 보면 전체 포트폴리오가 지수와 같이 움직이는 애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지수가 50% 하락해도 15% 이상의 그 우수한 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폭락 시에 살아날 수가 있다. 근데 주가는 폭락할 때 그 작가님도 경험해 있어서 알겠지만, 폭락할 때 살아남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 망하면 그냥 복구 기회가 없죠. 우리가 금융위기 때나 코로나 사태 때도 그때 시장을 떠나는 분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안타깝게도. 근데 그때 사람만 있으면 또다시 기회가 오거든요. 2020년에도 3월 달에 그 폭락장을 견디니까 그 후 1년 동안 계속 주식가가 오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그런 거를 잘 기억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 원매수 가격에서 항상 그 10%, 20% 하락할 때 추가 매수해야지, 매수 평단가에서 10% 하락할 때 매수하면 안 된다. 그리고 주식시장에서 내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거는 자금 관리하면서 기다리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삼성전자 9만 원 올라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죠. 그저 삼성전자가 9만 원 올라가기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그렇게 기다릴 수 있도록 우리가 하면서 현금으로만 사용하는 게 최고고, 부득이할 때는 신용은 3, 4차에 이렇게 해야 된다. 그리고 항상 이항 매도를 걸어야지 되고, 20% 이익이 발생하면 무조건 일단 팔아서 챙겨야 된다. 내 계좌에 돈이 꽂혀야 된다. 미실현 이익은 그 안개와 같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 친구 한 명이 셀트리온을 25만 원에 샀어요. 근데 38만 원이 되도록 못 팔아갖고, 그때는 한 이익이 55%가 됐었는데, 지금 셀트리온이 한 15만 원 하는데 오히려 한 40% 정도 손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익이 날 때 일단 팔아서 내 계좌에 얼마가 됐든지 입금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손절 저급증을 극복해야 되죠. 우리가 주식가가 뭐 20%, 30% 반토막, 반의 반토막 나는 것도 비일비재한데, 이거를 불안해서 더 떨어질까봐 손절을 하면 그 손절한 이상으로 돈을 벌기가 정말로 힘들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손절 저급증은 불안 심리, 성공 경험이 부족할 때, 시황이 좋지 않을 때, 이렇게 시황이 좋을 때 특히 동학개미들이 많이 들어왔죠. 2020년. 그래서 좋은 장만 겪다 보니까 손절 저급증이 생기는데, 이러한 저급증을 우리가 극복해야 되겠다. 그리고 주식은 항상 기다리면 돌아온다는 확신이 부족하기 때문에 손절 저급증이 생기는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항상 너무 좋은 종목이 많다. 이런 거를 항상 생각을 해야 돼요. 지금도 저점에서 턴어라운드에서 발생하는 종목들이 너무나 많죠. 오늘도 뭐 많이 발생을 했는데, 그런 종목이 이따 시간이 나면 제가 또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익을 내야 되고, 주식은 이게 승률이 70% 이하 되면 중장기 투자나 뭐가 됐든지 간에
도박입니다. 그리고 70에서 80%가 되면 투기죠. 그리고 80% 이상이 돼야 돼요. 중장기 투자도 승률이 80% 이상 돼야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10%가 되면 무조건 파는데 그 자금이 노는 게 아니고 계속 회전하죠. 40개가 물레방아 돌듯이 회전하면서 계속 그 돈을 벌어준다. 그래서 우리가 연 20% 수익률만 얻어도 40년 뒤에는 무려 1억이 1,469억이 되죠. 그러면서 우리가 티끌모아 태산으로 자꾸자꾸 성공의 경험을 축적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어요. 그리고 주식은 사고 파는 게 아니고 모아가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아까 모두에 보여드린 바와 같이 예를 들어서 뭐 신한주주 10년 전 가격보다 못한데 모아만 간다고 되는 게 해결되는 게 아니죠. 오히려 인플레이션, 아파트값 상승률 하면은 반토막, 반토막이 났죠. 그래서 저는 주식을 모아가는 것보다는 실현이익을 모아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원이라도 내 계좌에 자꾸 꽂혀서, 되면 실현이익이 쌓이면 주식은 자동적으로 모이게 된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돈을 모으기만 하지 말고 불리는 능력. 불리는 능력을 키워야 됩니다. 돈을 모으기만 하면은 너무나 많은 현재의 행복을 우리가 희생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못 먹고 못 쓰고 애들도 못 가르치고 이러면서 모아서 좋은 일이 발생하면 되는데 보장이 되는 게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돈을 불리는 능력을 키워야 되고 제가 가장 평생에 후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직장 다닐 때 돈을 불리는 능력을 키우지 않고 그냥 월급만 받고 생활했다. 막연하게 잘 되겠지. 다 해결되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수익을 비교를 하다 보면 우리가 매년 모으기만 하면 돈이 안 모입니다. 절대로. 우리가 매년 2천만 원 모으기도 월급쟁이가 힘들죠. 근데 우리가 연수익률 20%의 수익률을 얻으면 40년 뒤에는 무려 1,469억이 되고 30%의 수익률을 얻으면 무려 3조 6천억이나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리의 마법을 실현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하면은 한국에서도 얼마든지 큰 돈을 벌고 워런 버핏과 같은 부자가 될 수 있다.